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자 한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기엔 너무나 극적인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하던 청년에서 보수 정당의 거물로, 그리고 최근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우뚝 선 김문수. 그의 궤적을 이번 영상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문수는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당에서 사서 삼경을 배우며 자랐고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한 엘리트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사회운동에 발을 들인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전태일 열사의 일대기를 접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학생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장 위장 취업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 김문수는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을 지낼 만큼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이자 전설로 불릴 만큼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운동가들이 그를 흠모하고 따랐으며 그의 연설문은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여러 번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받은 고문으로 한쪽 귀에 후유증을 얻었을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투옥 중에는 훗날 정치 동료가 되는 유시민의 누나 유시주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바로 박원순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의 대모 이소선 여사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깊은 애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의 모든 것을 바쳤던 청년 김문수.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석방된 김문수는 진보 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19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해산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실패를 기점으로 그의 정치적 방황은 절정에 달합니다. 1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하며 삶을 고민하던 그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민주자유당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보수 정치인으로의 파격적인 변신을 선언합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변절자라는 비난을 가져왔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보수 정당의 핵심 인물로 성장합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하여 박지원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노동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굶는 아이들을 위해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고군분투한 일화로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입지를 다진 그는 2004년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당의 혁신을 이끌었고, 이는 당이 괴멸 위기 속에서도 121석을 얻는 선방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정치적 전성기. 2006년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2010년에는 유시민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최초의 경기도지사 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 도입이었습니다. 2년 넘게 표류하던 서울과 경기도 간의 통합 환승 요금제를 1년 만에 성사시키며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택시기사 경험을 살려 직접 택시기사 체험을 하며 민심을 듣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수도권 교통의 핵심으로 부상한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시 최초로 구상하고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순환버스 도입과 평택 고덕산업단지 유치 등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유능한 광역단체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권 잠룡으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그의 정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2010년
당시 그는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가 갑작스럽게 대구로 내려간 것에 대해 경기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그에게는 험지 출마가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20% 비상의 큰 차이로 패배하며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후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로 돌아섰고 강성 우파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지만 박원순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패배하며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침체기를 겪던 김문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였습니다. 그는 장관급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되며 노동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위원장 재임 중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 퇴장당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과거 노동운동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놀랍게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거 잃었던 정치적 위상과 이미지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전설에서 보수정당의 거물로 그리고 대권 후보로까지 김문수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